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6일 밤 10시입니다. 오늘은 윤여정 씨의 날입니다.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상 시상식에서 아시아 여자 배우로는 두 번째로 조연 여우상을 받았습니다. 조연 여우상을 받고 한 스피치가 아주 근사해가지고 CNN에서는 윤여정이 쇼를 훔쳤다, steal the show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윤여정 씨가 웃기는 몇 마디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자들과 따로 인터뷰를 하면서 명언을 남겼습니다. 오스카 탔다고 김여정 되는 것 아니다. 최고 되려고 아둥바둥 하지 말자 라는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오스카 탔다고 김여정 되는 것 아니다. 그 김여정이 누군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말씀을 해가지고 오늘 화제가 윤여정입니다. 여러 모임에서 아마 윤여정 씨의 이야기, 그리고 윤여정 씨가 출연한 영화, 오늘 했던 말이 화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오늘 남우주연상은 앤서니 홉킨스가 받았습니다. 앤서니 홉킨스라고 하면은 한니발 시리즈에 많이 나오는 분이죠. 아주 무시무시한 범죄자로 나오는데 생긴 것은 아주 중후한 신사, 요사이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만, 그분이 주연상을 받았는데 이것도 기록입니다. 한국 나이로 84살이니까 가장 나이 많은 분이 남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한 30년 전에 그 유명한 영화 양들의 침묵의 주연으로 나와가지고 아주 살인마로 나오죠. 거기서 남우주연상을 받았고, 그 뒤에도 이분이 여러 번 후보로 올라갔지만은 이번에는 자기가 상 받을 줄 예상을 못했는지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영화는 더 파드라는 영화인데 이 기억상실증에 걸려가는 노인을 연기를 했습니다. 제가 앤서니 홉킨스를 매우 좋아합니다. 앤서니 홉킨스가 나온 영화를 상당히 많이 본 사람인데 그래서 더욱 반가웠습니다. 앤서니 홉킨스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이 귀족 자위까지 받은 분입니다. 앤서니 홉킨스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윤여정 씨 이야기는 조금 이따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 앤서니 홉킨스는 누구에 의해서 발굴이 되었느냐 하면 유명한 셰익스피어 배우 로렌스 올리비에에 의해서 발탁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력이 대단한 분이죠. 이 연극 배우 출신들이 원래 연기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앤서니 홉킨스가 처음 출연한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겨울의 라이언이라는 영화입니다. 라이언 인 윈트. 여기에 이거는 아주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그 실화를 제가 아주 흥미롭게 탐색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영국의 헨리 2세라는 노르만 왕조인데요. 헨리 2세와 그 아들들 사이의 갈등을 다룬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영화를 보면 연극입니다. 연극을 영화로 만든 건데 여기에 유명한 캐서린 헵번이 나옵니다. 캐서린 헵번이 헨리 2세의 부인으로 나옵니다. 헨리 2세의 부인은 아주 활동적이고 했는데 남편의 반역을 꾀해가지고 아들하고 짜고 반역을 꾀했다 해가지고 성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맞아가지고 임시로 꺼내가지고 한 가족이 만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음모 이런 걸 다룬 겁니다. 근데 그게 앤서니 홉킨스가 나와요. 무슨 역으로 나오냐면 헨리 2세의 장남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사자왕 리차드입니다. 사자왕 리차드는 어떻게 보면 12세기 유럽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십자군을 지휘를 해가지고 아주 영웅적으로 싸웠던 사람인데, 또 로빈 후드의 사자왕 리차드가 나오죠. 그 역을 바로 앤서니 홉킨스가 했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영화가 나온 게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약 50년 전이니까 얼마나 옛날입니까? 그 역을 하던 젊은 앤서니 홉킨스를 기억을 합니다. 이 앤서니 홉킨스는 가장 최근에 제가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나라에 개봉된지 모르겠는데, 두 교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넷플릭스로 봤습니다. 두 교황.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2년 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권합니다. 두 교황은 또 실화입니다. 이 베네딕트 16세 교황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과정에서 은퇴를 하면서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교황인데 그 중에서 은퇴하는 베네딕트 16세 역을 했습니다. 그분 독일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 개혁 성향이 강한 프란시스코, 아르헨티나 사람이죠. 프란시스코, 그때는 추깅을 불러가지고 만나면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그 영화의 주된 테마인데, 그게 아주 긴장을 줍니다. 두 사람이 성격이 다 다르고, 베네딕트 16세는, 그러니까 이 앤서니 홉킨스는 매우 보수적인 사람이고, 프란시스코 추기경은 개혁적인 사람인데, 두 사람이 격론을 벌이고 하다가 결국은 베네딕트 16세가 이 사람이 천주교를 개혁할 사람이다 생각하고 넘겨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앤서니 홉킨스는 흔히 이 사람 평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목 위로 연기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몸으로 연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 앤서니 홉킨스가 어디에 막 활극을 벌리고 말을 타고 달리면서 누굴 찌르고 그런 역을 맡은 적이 없습니다. 앤서니 홉킨스는 완전히 표정으로, 그 표정이니까 얼굴로만 연기한다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표정 하나하나가, 이 사람 연세가 들수록 점점 원숙해가는 그 인생의 깊이를 연기하는 사람이 앤서니 홉킨스인데, 드디어 두 번 아카데미상 주연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언 인 윈터, 겨울의 겨울의 사자죠. 라이언 인 겨울의 사자에 나오는 캐서린 헵번이 아카데미상 역사상 유일하게 여자 주연상을 3번 받았습니다. 그 세 번째가 바로 그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앤서니 홉킨스가 나오는 영화 중에서 우리나라 극장에서는 상영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텔레비전에서 본 영화 중에 아주 명작이 있습니다. Remains of the Day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나날들이라는 영화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영국 귀족 집안의 집사 역할을 하는 앤서니 홉킨스의 이야기입니다. 집사 역할을 하는 앤서니 홉킨스와 그 집사 밑에서 일을 했던 어떤 여자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애틋한 사랑을 다룬 영화인데, 2차 세계대전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깔고 만든 아주 잔잔한 영화면서도 이 영화를 통해서 영국 귀족들의 어떤 품격도 알 수가 있고, 영국 사람들의 아주 특이한 행동, 조용하면서도 끈질기다고 그럴까요? 자존심이 있는, 또 그런 영국이란 계급사회의 어떤 단면을 볼 수 있게 하는 아주 잔잔하면서도 정말 좋은 영화가 있습니다. Remains of the Day. 이 앤서니 홉킨스가 더 파드란 영화로서 남우주연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작품상은 노마드랜드라는 영화가 받았습니다. 이 노마드랜드는
미국에서 경제 불황으로 파산한 사람들이 이 트럭이나 밴을 집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처 없이 떠도는 거죠. 노마드라고 하면은 이 유목민을 말합니다. 유목민들은 말 타고 떠도는데 이 사람들은 파산해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떠도는 거예요. 자동차, 밴이나 트럭을 자기 집처럼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정한 집이 없으니까 주차장에 대놓고 거기서 잠자기도 하고, 그러면 또 경찰이 와가지고 왜 여기 불법 주차했나 해가지고 혼이 나기도 하는 그 사람들의 생활을 또 집중적으로 취재한 기자가 있었어요. 노마드랜드. 그래서 그 사람이 쓴 르포르타주를 모델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가 이번에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요사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의 한 사회, 미국에서 이 한쪽에서 무너지고 있는 미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게 공감을 얻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윤여정 씨가 이 제93회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을 받은 다음에 따로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따로 좀 편하게, 여기서는 한국말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윤여정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양 사람들에게 아카데미의 벽이 너무 높다. 최고가 되려고 그러지 말자. 그냥 최중만 하면서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최중, 최고, 1등 이런 거 말고 최중, 최고 중에 속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말인데, 그러면서 이 브래드 피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미나리라는 영화의 제작사가 이 브래드 피트가 만든 회사입니다. 그런데 브래드 피트가 이번에 트로피를 주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더라. 계속 나보고 브래드 피트를 본 것만 질문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근사하게 말을 한다. 브래드 피트에게 다음번에 영화를 만들 때 돈을 좀 더 써달라고 했더니 잘 빠져나가더라. 조금 더 쓰겠다고 그러더라. 크게 쓰겠다는 말은 안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연기 철학에 대해서는 나 열등의식에서 연기가 시작되었다. 내가 영화과 출신도 아니고 아르바이트 하다가 배우를 했기 때문에 나의 약점을 아니까 열심히 외워서 남에게 피해를 안 주자. 여기서 나의 연기 수업이 시작되었다라고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연기는 절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 먹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대본이 성경과 같았다. 그렇게 해서 그냥 많이 노력했다. 연습을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입담이 좋다는 칭찬에 대해서는 내가 오래 살지 않았느냐. 좋은 친구들과 수다를 잘 떤다. 수다에서 입담이 나온 것 같다라고 했네요. 그리고 작품을 선택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아주 독특한 말을 했습니다. 나의 작품 선택 기준은 60세가 넘어서 바뀌었다. 60세 전에는 나름대로 계산했는데 이거 하면 성과가 좋겠다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환갑 넘어서는 나에게 스스로 약속을 했다. 사람이 좋으면, 그러니까 제작자나 감독이 좋으면은 그걸 갖고 온 프로듀서가 믿는 아이면은 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치스럽게 살기로 결정했다. 이 윤여정 씨가 말하는 사치는 뭐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게 사치스러운 것이다. 누구한테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되지도 않는다. 명성의 노예가 되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자유혼을 갖게 되는 거죠. 이번에 미나리의 대본을 가져온 사람이 내가 평소 믿는 애였다. 그 친구의 안목을 믿은 게 아니라 그 친구를 믿었다. 그 친구의 진심을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고 했다는 겁니다. 그 대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대본을 가져왔으니까 이 사람을 믿으니까
출연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미나리가 외국에서 사랑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잘한 게 아니다. 대본을 잘 쓴 것이다. 할머니, 부모가 희생하는 건 보편적인 이야기다. 그게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움직인 것 같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없다.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것이다. 오스카상을 탔다고 윤여정이 김여정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부터 결심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대사 외우는 게 힘드니까, 남에게 민폐 끼치기는 싫으니까 민폐가 되지 않을 때까지 이 일을 하다가 죽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네요.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내가 살던 대로 살겠다. 상 받았다고 뭐 별로 개의치 않겠다. 상 받았다고, 오스카 상 받았다고 윤여정이가 김여정 되는 거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혹시 저 생존에 있는 그 김여정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김여정이라는 그 말이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다 다르겠습니다. 요새 인터넷에 보면은, 오늘 인터넷에 보면은 윤여정 씨가 문재인 대통령 초청을 받아서 청와대에 갈 텐데 거기서 어떤 말을 할까, 김정숙 씨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으면 지금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날 또 화제가 될 만한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세대는 시네마 천국 세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무성영화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무성영화. 그때는 변사가 있었습니다. 무성영화니까 그 영화를 보여주면서 아주 신나게 상황을 설명하는 변사가 있었던 그런 시대. 그때 감히 어떻게 한국 배우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느냐, 작년처럼 작품상 받느냐, 감독상 받느냐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꿈을 이룬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꿈을 이룬 세대입니다. 감사합니다.